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게 된 민진아입니다. 네, 매주 이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한 이 올바른 지식과 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이시죠.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주제를 정해서 당뇨병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일단 당뇨 합병증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네, 박사님, 우선 당뇨 합병증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당뇨병 그 자체가 아니고 당뇨병을 인해서 우리가 중요한 장기들이 기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합병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들 만나보면은 당뇨병이 무서운 거 아니고 환자들이야 보호자들이 합병증이 무섭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이거 보시죠. 보면은 우리가 당뇨병이라는 건 원인이 췌장 기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안 나오게 되고, 아마 처음부터 들은 사람들 알 겁니다. 힘도 계속 쓰지만은 계속 에너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음식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힘도 빠지지만은 이 몸은 계속 에너지가 필요해요. 영양분 필요한데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녹여가지고 포장을 만들어서 힘으로 사용합니다.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온몸이 다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영양분 필요한데 그것을 공급 못 받으니까. 음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게 되니까 큰 혈관들이 막혀져 가지고서 중풍이 오게 되죠. 그래서 내 실질적이 망가지니까 반신불수되고 하는 뇌혈관 질환, 중풍 등도 많이 오게 되고,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지니까 망막증이 오게 되죠. 그래서 온 몸이 이거 외에 다른 데도 다 같이 서서히 망가져서 기능을 잃게 돼서 그것을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다면 이런 합병증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합병증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뇨 합병증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합병증이 왔으면은 이제 그 기간에 망가진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는 치료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병증 안 오도록 예방해야 될 거예요. 예방하는 거나 치료하는 거나 같은 방향의 얘기예요. 그죠? 그건 똑같은 얘기인데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첫째, 영양 상태가 좋아져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당뇨 환자들 보고 있으면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조건 혈당만 정상화 되기 위해서 작게 먹어서 고기도 안 먹고, 채소만 먹고, 완전히 그린필드로 가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짜고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합병증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 보고 있으면은, 그래도 잘 먹은 환자가 영양분이 많으니까 아주 건강해. 눈도 좋고 신장도 좋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잘 먹으면서도 혈당이 정상으로 조절돼야 돼요. 혈당이 정상된다는 것은 잘 먹으면서 그것이 동화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죠?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혈당 정상화 되겠죠. 그렇죠? 맞죠? 그리고 당화혈색소로는 게 성계할 혈당제 평균치를 말하는 건데, 당화혈색소가 6.5% 이하를 유지해야 돼요. 혈당치에 대한 하나의 그 스탠다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하면은 합병증 예방되고 합병 있더라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당뇨 치료, 합병 치료인 것이죠. 네, 결국 이 합병증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혈당 관리가 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잘 먹으면서 혈당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혈당제에 따라서 아주 확실히 당화수 7, 8, 9 정도 되면은 망막증은 7, 8배 증가하니까 신장합병도 7, 3-4배 증가하잖아요. 정상보다도.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환자들이 잘 교육받고 알아서 혈당 조절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모든 당뇨병에는 임산부든 어른이든 혈당 관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정말 왜 당뇨병 하면은 이 병보다 무서운 게 합병증이 더 무섭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는
당뇨 합병증이란 무엇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알아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현재 당뇨병을 직접 앓고 있는 환자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고 또 관리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원도 양구군.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올해 나이 56세 이상호 씨. 약 1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는데 계속된 치료에도 한때는 상태가 무척 심각했었다고. 힘들었던 것은 체중이 자꾸 빠지고 이제 체중이 기본 체중에서 한 보통 좀 심화되니까 한 6kg, 7kg 정도가 빠지고 이게 이제 키로 수가 빠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체력이 딸리고 그 다음에 눈이 침침하게 무슨 안개 낀 거 모양 이렇게 먼 데를 봐도 이렇게 무슨 뿌옇게 이렇게 안개 낀 거 모양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런 증상이 이제 있었죠. 하지만 현재는 빠졌던 체중이 회복된 것은 물론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데 이상호 씨가 지금처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건 인슐린 펌프로 치료법을 바꾸게 된 이후부터라고. 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 그래서 이거를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체중이 빠지면서 자꾸 악화되고 눈도 자꾸 침침해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지인 생각이 나길래 내가 당장에 죽겠으니까 우리 저 집사람하고 여보 나 이거 갈 거야. 지금 한 6kg 정도 6.5kg 정도 늘었어요 지금 체중이. 그러다 보니까 눈이 침침했던 게 자연적이 이제 없어져 버리고 또 이제 뭐 살이 이렇게 붙으니까 이렇게 막 어깨가 결리고 뭐 다리 절리고 앉았다 일어나면은 뭐 이렇게 다리가 뭐 이렇게 삐걱거리다 그럴까? 뭐 이렇게 좀 아픈 통증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고지혈증 약을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 입원하고서 이제 피검사에서 나온 게 고지혈증이 없어졌고 많이 이제 좋아진 거죠. 현재는 치료 시작 당시에 비해 인슐린 주입량도 많이 줄어든 상태. 건강과 함께 삶의 의욕도 되찾았다는데 아팠을 때는 이게 막 체력이 떨어지고 아팠을 때는 누구나가 다 그렇겠지만 의욕이 떨어지고 첫째. 그러나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나한테 부여가 된다 그래도 이걸 충분히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좀 의욕이 좀 많이 생겼다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귀여운 손녀의 재롱을 보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몸이 아플 때는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일상의 행복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이상호 씨. 지금 뭐 이 나이에서 뭐 부인하고 또 뭐 손녀 이렇게 아프지 않고 서로 지금 많이 좋아져서 이제 건강하니까 뭐 여행도 다녀가면서 앞으로 인생을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더 이상 뭐 바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적극적인 치료로 당뇨병을 이겨낸 그의 삶은 그 자체로 모든 당뇨 환자들의 꿈이자 바람이 아닐까? 네, 한번 화면을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단 이후에 굉장히 혈당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별다른 합병증 증상도 없으셨던 데다가 현재 식사도 굉장히 편하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당뇨 진단 이후에 바로 시작하셨다는 인슐린 펌프 치료, 어떤 치료인가요? 인슐린 펌프 치료는 당뇨병의 원인적 치료죠. 원인에 대한 치료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거죠. 이분도 뭐 한 7, 8년 됐는데 합병증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아주 건강하고. 그래서 당뇨병 치료는 원인적이 아닌 치료가 있고요. 그런 게 굉장히 점점 계속 나빠지고,
이분처럼 아주 건강해지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펌프 치료는 조그만 기계를 가지고 휴대용 기를 가지고선 췌장 기능을 똑같이 인공 췌장기를 몸에 달고서 하는 치료예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기존에 있는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주사요법 같은 치료도 있잖아요. 그런 치료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예,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요, 이 혈중에,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잖아요. 그죠? 그럼 혈중에 인슐린 양이 늘어날 거예요. 보면은 정상까지 식사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또 한두 시간에서 거의 없어지고, 또 점심, 이런 식으로 큰 구배를 이루고 있죠. 올라가다 놨다. 그죠? 그런데 당뇨병 환자의 췌장이 어떤 원인도 망가졌으니까 밥을 먹어도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이것을 이제 혈당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인슐린 나오는 것을 인공췌장기로 이렇게 비싸게 넣어주면은 자기 췌장이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췌장이 살아있는 것 똑같은 상태가 된 거죠. 그죠? 원인적 치료. 이렇게 치료하는 게 인공췌장기고, 먹는 약을 치료한다는 건 이거 계속 자극해가지고 점점 더 망가뜨리게 하는 치료고요. 그래서 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구식 치료는 말이죠.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맞는 인슐린 치료를 하는데, 그런데 장시간 인슐린 치료 쓰게 되니까 인슐린이 이런 식으로 한 번 맞으면 24시간 지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인슐린 너무 부족하니까 아침 식후에는 인슐린 이만큼 부족하니까 어떻게 고혈당이 심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요거 맞추려면 처음에 새벽 아침 7시에 많은 양을 주게 되면은 필요죠. 요거 통과하게 되면 그 인슐린의 성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혈중량이 가장 최대치가 되니까 여기 너무 높으니까 심각한 저혈당이 오게 되죠. 그걸 피해야 되니까 결국은 서로 이 타협을 해가지고 중간 정도로 줘요. 그래서 인슐린 부족하니까 고혈당 아침 식후는 점심 식후에는 혈당 높으니까 그래서 저혈당 고혈당과 저혈당이 되풀이되게 치료하는 것이 인슐린 마크하는 치료들이죠. 그런 경우는 효과가 없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합병증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치료했냐면은 이렇게 정상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인슐린 공급하는 기계를 달았어요. 그 인슐린 펌프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공췌장기인데, 그러니까 정상과 똑같아졌으니까 마치 정상과 똑같아진 거죠. 그죠? 그래서 건강해진 겁니다. 여기 된 거 보면은 혈당 치료 보면요. 하루에 인슐린 한두 번 맞는 경우에 보니까 혈당치가 이렇게 높았죠. 이 환자가 인슐린 펌프를 치료하니까 150알 다 떨어졌어요. 10년간 연구의 평균입니다. 굉장히 정상화됐잖아요. 실제로 아까 말한 당화혈색소 결국은 10년 동안 이쪽은 이만큼 떨어져 있고 이쪽은 이렇게 높아졌죠. 이게 치료 방법 바꿈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되죠. 그러니까 이 환자도 혈당이 정상화됐으니까 아까 혈당이 높은 합병증, 내 합병증 안 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합병증 없이 건강해진 겁니다. 치료 방법에 따라 달라진 거죠. 예. 네,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약물이나 뭐 주사요법보다는 더 인공 췌장 기능을 해서 그 치료가 더 적합한 것 같고요. 또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줄 뿐만이 아니라 합병증도 예방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당뇨병 자체를 완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 몸에 조금 한 장기가 망가졌으면은 그 장기가 중요한 장기인데, 이 장기는 뭐냐면은 인슐린을 적절히 분비하는 거니까 음식이 우리 몸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잘못된 치료하게 되면 온몸이 다 짜부러져 가지고 눈에 망막도 오고 신경도 망가지고 심장도 망가지고 콩밥 망가지고 다리도 절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인슐린 펌프 달면은 그 먹은 것이 뭐다 다 정상적으로 살이 되게 만들겠죠. 그래야지 합병증 없어지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췌장도 힘이 살아있으니까 췌장도 살려가지고 자기 췌장도 살이 찌니까 회복하게 돼가지고 완치된 환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완치된 환자를 우리 많이 전 세계 학교에 우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완치도 될 수 있죠. 합병증을 예방한다는 거, 합병증 치료한다고 똑같은 말이고, 그 말은 우리 몸이 건강해지니까 췌장도 회복해서 완치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완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슐린 펌프 그 자체가 인공췌장 기능을 해서 몸에 있는 췌장 역시도 정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말씀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직접 병원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저희가 앞서 이제 치료 방법을 보니까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으면서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도 식사나 운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 구식 치료하고 있는 당뇨 환자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데요. 그게 뭐냐면은 음식으로 조절하려고 그래요. 그 음식 먹는 걸 두려워하고 작게 먹으려고 그러고 그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운동으로서 고치려고 그래요. 근데 운동하려면 에너지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벌써 그만 뭐래도 앞뒤가 맞지 않죠? 작게 먹고 운동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현명한 환자들은 그 잘못되고 금방 깨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경우에는 음식을 먹어도 정상 체장과 똑같아 됐으니까 다 동화시키니까 기운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운동도 잘하죠. 그래서 먹는 것도 정상과 똑같이 먹고 운동도 정상과 똑같이 하고 운동을 해도 테니스도 정상과 똑같이 해서 정상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고 축구를 해도 이기고 그러지. 힘이 없어지지 않은 거니까요. 그 정상과 똑같이 되는 것이 인슐린 펌프 치료죠.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거죠. 정상과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당뇨병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은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약을 못 끊는다고 하던데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죠. 먹는 약이라는 것이 왜 약을 줬을까요? 치료하라고 줬는데 그 약이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보세요. 치료한다 그러면은 당뇨병이 나아야 되는데 영양약으로 치료하는 의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럼 약 주는 의사는 뭐니까? 완치를 안 시키겠다는 의사라고 볼 수 있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약의 작용 기준을 보면은 췌장을 자극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점점 악화시킨다고요. 그래서 오늘 환자 보면 점점 자기 악화됐다는 걸 잘 알더라고, 먹는 약을.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낫는다 그러면은 또 먹는 약이 점점 증가시켜요. 그건 뭐습니까? 낫게 한다는 게 아니죠. 약이 반알 먹다 하나를 먹다 두 알, 세 알 먹다 네 알, 또 다른 약도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건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약의 도움을 받겠지만은 그 약이 치료되는 약이라면은 그 약을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점점 늘어가고
그걸 당연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점점 나빠지죠. 그래서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 거고 그 문제 해결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어렵게 얘기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 치료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 건강해지니까요. 네, 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죠. 거겠네요. 네. 네,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당뇨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세가 없으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꼭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사실은 혈당이 높고 작게 식이요법가 아까 좀 영양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작게 먹고 혈당 떨어뜨리려고 그러는데 뭐 우리 몸 세포가 살려면은 적절한 인슐린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실패하니까 혈당 높아지죠. 그 결과는 짜부러지니까 눈 망막증고 신장도 나빠지고 다리도 신경 나빠지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러고 있잖아요. 체감도 회복 안 하고. 그러니까 약도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 기간이 5년이고 10년이고 15년, 20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증세가 모를 때까지는 자기가 나빴다는 걸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침묵의 살인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오랫동안 망가뜨리니까 그만큼 살아날 수 있는 여유를 많이 줬다는 거죠. 그죠? 예, 빨리 정신 차려서 하면은 더 망가지게 합병증 안 오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줄 알고 적절한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증상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게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예. 네, 아무래도 초기에 발견이 됐을 때 정확하게 치료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이 잘못된 의학상식 또 민간요법보다는 정확한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네, 박사님, 다음 주에는 당뇨 합병증 중에서도 신경합병증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다뤄볼 텐데요. 이 신경합병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몸에 신경이 안 간 데 없죠. 외부 세계를 우리 내가 감지하는 건데 손과 발은 신경의 줄이 길어요, 그죠? 특히 다리는 길어요. 이것도 혈당 높아지면은 아까처럼 우리 몸이 파괴된다고 그랬죠.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신경이 파괴돼요. 신경을 살아내는 영양분을 들어가는 혈관도 파괴되고 그 신경 자체도 파괴되니까 신경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없어지는 순간에는 아프다고 소리 질러 신경이 저리다가 조금 더 아파 쿡쿡 찔리기도 하고 잠도 못 자게 되고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다 없어지면은 편안해질 것 같지만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단하게 되고 그런 게 생기고 그다음 신경이 또 무슨 일하면 위나 장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있는데 자율신경인가 그러니까 조절을 못하니까 가만히 위가 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화가 불량이고 그러니까 덥수룩하고 그다음에 너무 장이 잘 움직이고 설사 나오게 되고 변비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자율신경 장애 중에 하나가 성생활 같은 것도 못하게 되고 혈압 조절도 안 되게 되고 그래서 온몸이 망가지는 그런 것이 신경합병증입니다. 당뇨병에서는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신경합병증이 꼭 있어요. 잘못 치료한 경우. 근데 올바른 치료한 경우는 그런 게 없지만은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 오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중요한 합병증입니다. 네, 이 신경합병증 정말 어떻게 들으면 좀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런 합병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들으신 이 신경합병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많은 당뇨 환자분들과 또 그 가족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